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1시 56분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제가 퇴근을 하고 꼭 마음을 먹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한번 다른 녹음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계속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좀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설명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창을 좀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그전보다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종목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봉 차트가 좀 헷갈리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헷갈리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요. 종목들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종목들을 몇 가지 골라놨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 관점을 가지시게 되면 생각보다 수익을 계속 많이 낼 수 있는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매매를 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익까지 꼭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부의 종목들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지금 뒤늦게서야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저에게는 뭐 그냥 많이 아쉬운 정도만 아쉽기만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정말 알찬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갤럭시 XM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요. 지금 STO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했고 여기 살짝 위로 한번 쳐서 벽을 뚫는 것처럼 했다가 아래로 눌렀죠. 아래로 눌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1선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21선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이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갈색 선이 사실은 21선을 거의 가리키는 선입니다. 이 선을 지금 하락을 할 때에 일부 사람들이 21선에서 잡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21선을 이렇게 한 번에 깨고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 라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하락폭만 따져보면 마이너스 18%에 해당하는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이런 21선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그냥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경우, 특히 여기가 21선 정도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뭐 21선에 닿으면 무조건 상승해. 여기서 반등을 무조건 나왔어. 여기까지 더 상승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 라고 하더라도 10번 중에 한 번,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요. 여기서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는 손실이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21선을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미수로 매수를 올인을 때려버리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반강제로 손실을 보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신용을 걸어서 아예 돈을 다 때려 넣어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18% 떨어지게 되면 신용은 약 2배 정도까지도 2배에서 2배 반 정도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약 20%에 2배 반이면 50%가 지금 까여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단기간 내에 지금 여기가 날짜가 2월 21일이고 오늘은 3월 9일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50%가 까이는 장고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까이게 되면 이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담보 비율 조회하는 거요? 네, 담보 비율 조회에서 적용 담보 비율이 있는데 적용 담보 비율보다 낮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에 해당하는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1선, 이 이평선 매매를 할 때는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평선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종목이 결국엔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서 아래에서 사서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서 상승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21선에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종목이 가리키는 이 테마가 생각보다 기간이 길 때는 아래로 더 내려가면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흔히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웰크론 한택인데요. 자, 웰크론 한택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11선이거든요. 11선 반등이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11선이 반등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올인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떨어져 있는 폭 자체가 마이너스 30%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0%,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5%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용으로 2배 반을 사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0%에 2배 반이니까 약 7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0%의 이 비율,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해야 돼요. 14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미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100만원을 가지고요,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1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2배 반을 곱하기 2배 반을 했지만 그러면 250만원어치를 살 수가 있죠. 250만원어치를 사고 나서요, 이게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기 전에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신용장으로서 마이너스 30%가 까졌다고 치면은 250만원이 얼마가 되겠죠? 250만원에 곱하기 0.7을 하게 됩니다. 0.7 하면은 140만, 175만원 정도. 이 돈이 175만원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5만원은 신용을 걸었을 때예요. 신용을 걸었을 때 남은 잔고가 175만원, 즉 여기서 2배 반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2.5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열어서 보게 되면 175를 나누기 2.5 하게 되면 70만원. 지금 수중에 남는 돈 액수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남는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2.5배를 나누게 되면 70만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70만원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지금 250만원에 0.7을 했으니까 75만원이 까였죠. 여기서 75만원이 까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75만원을 해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100만원을 가지고 여기서 250만원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75만원을 어디서 까야 되죠? 나는 어디서 까지죠? 100만원이라는 원금에서 까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돈이 얼마가 되죠? 100만원에서 15를 빼면 25만원.
어떤 걸 말씀드린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처음에 100만 원을 가지고 저 자리에서 올인을 했다고 하면은 25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고 250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버를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30%까지 마이너스 30%까지 버틴다고 했을 때에 나는 그냥 신용 잔고상으로는 75만 원이 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돼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치게 되면 이 75만 원을 신용에서 까는 게 아니라 원금에서 까야 됩니다. 100만 원에서 100만 원 가지고 250만 원 만든 것 뿐이니까 100만 원에서 75만 원을 까야 돼요. 그러면 원금에서 25만 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5만 원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25만 원을 가지고 25만 원이 되고 나서 매도를 처리가 됐죠. 반대 매매를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2.5배를 해봐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25, 25니까 제가 오랜만에 계산을 해보니까 25의 제곱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625. 그러니까 62만 5천원. 아무리 많이 사봐야 62만 5천원, 6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6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60만 원이 결국에 맨 처음에 샀던 돈이 액수가 얼마였죠? 맨 처음에 총액으로만 따지면 250만 원까지 샀었죠. 그럼 250만 원으로 벌어나려면 총 얼마요? 4배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미수를 쓰거나 신용 매매를 하게 됐을 때에 가장 작살이 나는 경우, 계좌가 박살이 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미수 그리고 신용으로 매수할 경우는요,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면 수익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야만 손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계좌도 확실하게 잘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번이라도요 지금 뭐 승률이 뭐 90%, 95%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번이라도 또 삐끗해서 존버를 갑자기 하게 되고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계좌 자체는요 손실일 때 계좌 자체는 이거에 2배는 2배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데 이 2배가 어떻게 되죠? 원금에서 2배 손실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20%의 2배면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높은 확률의 매매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 나는 거를 연속으로 2번, 3번 맞게 되면 원금이 까이는 정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까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가 매매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게 되죠? 원금이 불어나죠. 2배로 불어났다. 불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2배 원금을 그냥 다 투자 매매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다 보니까 매매 방법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맥점이다.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엔 이평선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11선을 매매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그거를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일자로 계산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9일 여기서 10일째죠 10일째 여기를 깨게 되면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일째 여기를 깨게 되면 11선이 아래로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이 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11자 됐을 때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있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요, 11선을 정복하는지, 그러니까 11선에 안착을 하는지를 보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는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가 11선을 안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 저점, 아니면 여기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수익이 날 수 있다. 어떻게? 자,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7%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여기서는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원금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미수를 걸거나 신용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손실이 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반대로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이런 자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오히려 직장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절선이 짧고요.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뭐 감시 주문이라든지 스탑로스 주문을 미리 설정을 해두면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미팅이라든지 다른 회사 일로 인해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지 못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손절도 되고 알아서 수익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었냐라고 되돌아보면 결국엔 여기에 보면 11선을 지금 아래로 가져가고 있지만 아래를 이렇게 깼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깼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서 11선 위에서 놀게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루 이거를 깼죠. 그리고 이틀 이째 114300 이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더 보게 되고요. 여기를 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더 지켜봅니다. 여기도 깼는지도 한번 보지만 여기서 깼다가 다시 되돌리죠. 되돌리고 나서 매수를 잡는 것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10선을 깨는 자리가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저는 이때까지 차트를 되돌려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처음 보고 있고요.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이런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11선을 한 번씩 터치를 하고 갔단 말이죠. 좀 더 가다 보면 이렇게 쭉 상승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11선을 타치하는 구간이 무조건 존재를 했어요. 여기서 상승한 폭 자체가 100%가 나왔죠. 100%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눌렸는데 이런 눌리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종목 중에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예전에 여기 자리에서 굉장히 강했었는데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11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에코프로는 아주 그냥 11선을 제대로 터치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액션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위로 당기고 있다. 위로 당겨져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SM도 모양이 비슷한데요. 자, 이거 보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상승을 하고 있는 10선을 그쵸?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더 좋긴 했을 거예요. 이 저점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자리가 한번 나왔죠. 밑으로 한번 깼다가 10선 따라서 가고 여기를 깼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만들었고 이 저점을 터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터치를 하더라도 깨지 않고 가게 되면 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얼마가 나죠? 29%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다른 종목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일부의 금액을 매수를 다음날에 하고 그 다음날에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여기 저점 깼는지 안 깼는지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있는 부분에다가 내 돈을 다 밀어넣고 있다가 그죠? 여기를 깨면 그 밀어넣은 돈만큼은 손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매매를 한다면 수익 자체가 그죠?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죠? 3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H, 포스코엔텍
이 두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11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상승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만약에 여기 줄게 되면 줄게 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돌파를 여기에 강한 매물대들 이렇게 거래가 된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들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었다. 돌파를 한 종목이라면 여기서 눌리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주어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여기 경고가 두 번 이렇게 걸렸죠. 그러면 경고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이 조금 전에 보셨던 포스코, 엠텍을 이 종목의 흐름처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랩을 하나 또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날짜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즉 9일 전에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테마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의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테마가 끝나는 거라고 할까요? 오늘 시간에서 하락을 세게 맞았습니다. 세게 맞았는데 세게 맞은 이유는 오늘 대표에서 탈락을 했고 김기현 대표로 국힘당이 당대표가 확정이 됐죠. 즉 한 번도 1등이라는 그런 수치에 올라선 적도 없었던 안철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눌렸다가 상승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써니전자를 가지고 있었었고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에서도 일부는 좀 팔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를 더 깨고 올라오더라도 이 10선을 맞고 내려가게 되면 그게 그거겠구나.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동안 시장은 코나 테크놀로지와 같이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 써니전자에서 제가 돈을 들이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손절을 했었던 그런 과거 영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죠. 11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 바닥에서도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조금 나름 무게가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이 종목도 지금 2조가 넘어가는데 2조가 넘은 종목으로 25%의 수익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이 아닐까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여기 원금을 다 넣을 수 있었다면 아니면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를 풀로 걸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죠. 자, 20%의 2배 반이면 50% 수익, 원금의 50% 수익도 가능했던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도 한번 보시겠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11선이 이렇게 한번 쓱 갔다가 각을 한번 틀었죠. 위로 누군가가 각을 틀게 만들었어요. 각을 틀건 만들었을 때 종가를 위치로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5%가 뜨면서 이렇게 11선의 각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렸죠. 눌렸을 때 모아 데이터가 테마가 뭐였지? 테마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굳이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11선을 안착을 하는지 이거를 관찰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고수님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일부 정찰병이라고 하는 그 금액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에 일부를 매수를 하고 나서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기를 저점으로 내가 원금을 많이 밀어넣는다면 손절은 짧고 수익의 폭은 큰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최대 35%니까 자, 2배 반이면 70%가 넘는 수익이죠. 거의 뭐 80%, 85%에 가까운 수익까지도 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매매를 할 종목들을 골라놨는데요. 우선 상한가를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레몬이라는 종목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KG 케미칼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KBG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확 줄었죠. 확 줄었고 지금 위로 갔다가 아래로 살짝 눌린 자리, 이런 자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저점을 지키게 된다면요, 네, 위로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우선은 물세를 한번 걸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들 중에 10선을 밟고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종목, 뉴로메카 10선을 아래로 한번 깰 겁니다. 깨는데 여기 자리를 만약에 지킨다면, 여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지텍은요, 네, 똑같이 만약에 13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한번 걸어줬고 내려왔고, 내려오는 동안 거래대금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챗 GPT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죠. 워낙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곳으로 돈이 몰려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에코프로를 눌러보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잠깐만요. 지금 이게 길게 보면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음봉이 굉장히 세게 하나, 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라젠 기억나시나요? 신라젠을 종가 부근에서 여기에, 네, 이렇게 종가 부근에서 아예 20% 가까이 하락을 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한 번에 빠지면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빠졌는데 25% 가까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기회죠.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나는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괜히 여기서 잡게 되면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를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은, 굳이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밀어넣어 봤자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처럼 신라젠처럼 가장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질 수 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분봉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3일선이라는 것을 깼다가 다시 올려놓고, 그죠? 그리고 하루를 횡보를 해요. 깼다가 이렇게 하루를 횡보를 하고, 깼다가 다시 올려놓고 하루를 지금 횡보를 하는 위치가 올 겁니다. 여기는 아예 살짝 깼다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올리고,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뭉쳐져 있다가 들어올리고, 뭉쳐져 있다가 들어올리고, 뭉쳐져 있다가 들어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누군가는 여기를 지켜줬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네, 아래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을 보고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팔지 않았던 것도 다 팔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의 그런 세기가 굉장히 강한 쪽으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매도세를 뒤집어 엎는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아무도 우리의 그런 주식을, 우리의 주가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고, 굳이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깨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키는 흐름이 나오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에서 최소한의 손절선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매매를 하셔야만 잔고가 박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주식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녹화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관심 종목을 공유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아마 제가
다음날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은 제가 잘 일어나거나, 제가 아침에 급하지만 않으면 잠깐이라도 매매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손절을 잡거나 여기에서 손절을 잡거나 뭐 손절선이 얼마고 매수가가 얼마고 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길로 돌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줄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오픈해 드리면서 공유도 드리고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는 매매해야 될지를 또 말씀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